네, 이스라엘과 미국, 친이란 무장 세력들 간의 공방이 계속되면서 이 전쟁이 중동 전체로 확산될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이 전쟁을 끝내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상대로 전쟁 종료를 목표로 단계적인 외교 과정에 참여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108일째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과 관련해서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10월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100일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만 해도 이렇게 전쟁이 오래 지속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아니요. 제일 오래된 전쟁이 50일이었기 때문에 50일보다는 더 많을 거라는 추측이 많았는데요. 특히 11월 말이나 12월 초에는 미국이 시간표를 제시를 해서 그때쯤은 어느 정도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습니다. 예, 뭐 지금 가자 지구 상황이 먼저 어떠한지 이 부분부터 그럼 좀 살펴볼까요?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세요? 최악의 상황인데요. 그 가자 지구의 주민들이 총 2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중에 1%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2만 5천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더 심각한 거는 2만 5천 명 중에서 1만 6천 명이 여성과 아이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사실 실질적으로 하마스를 소탕한다고 그랬지만 하마스 소탕보다는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살해한 전쟁이 돼버렸고요. 그 뭐 주택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주택은 뭐 70% 이상이 파괴됐고요. 그리고 뭐 유엔 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거의 이 가자 주민의 85%가 현재 지금 난민입니다. 아, 여전히 인질도 있는 상태고. 예, 인질은 130명이 여전히 잡혀 있고요. 그래서 인질을 지금 풀어야 되는데 인질을 풀려면 전쟁을 중단을 시키라는 게 지금 하마스 측의 주장인데 이스라엘 정부는 현재 전쟁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 전쟁이 나아가서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친이란 무장 세력들과의 전쟁으로까지 확전될 수 있다.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란까지 개입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란이 군사 개입을 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은데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란은 지금 이번 전쟁판을 보는 그 시각 중에 하나가요. 끌려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전쟁이 종전이 되길 바라는데 이란이 걱정하는 거는 이제 이란 쪽에서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굉장히 그 수를 많이 쓰는 총리라서 어떻게 쓰든지 이란을 이번 전쟁판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극을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지금 자제력은 어떻게 쓰든지 끌려 들어가지 않으면서 전쟁을 마치고 싶은데 상황이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은 이란도 직접적으로 가담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처럼 간접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저강도의 헤즈볼라라든지 후티를 지원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런데 미국도 사실 확전을 원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나라도 확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확전을 원하지 않아요. 어느 나라도 원하지 않는데 예. 근데 이스라엘은 이번 기회에 이왕이면은 하마스뿐만 아니라 헤즈볼라까지 정리하고 어느 정도 이란에도 타격을 주고 싶어 하죠. 아, 그럼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어떤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이란을 좀 끌어들여서 이걸 좀 판을 키워보자.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은 이왕 칼을 뽑았으니까 앞으로 두고두고 화근이 될 헤즈볼라까지도 정리는 어느 정도 해야 된다. 헤즈볼라 정리라는 게 헤즈볼라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네. 헤즈볼라가 더 이상 일종의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가 있는 지역 간의 비무장지대를 만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헤즈볼라를 예, 예. 더 북쪽으로 올라가라. 예, 그 선을 비워야 되는데 헤즈볼라가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죠. 예.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은 최소한 안전지대를 확보를 해야지만이 지금 이 국경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주민들이 한 50만 명이 지금 마을을 떠나 있거든요. 네. 주민들이 다시 정착해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되지 않으면 이스라엘로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마 최소한의 목적은 헤즈볼라를 어느 정도 비무장지선 위로 올리는 게 이스라엘의 목적입니다. 예, 그런데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저희가 인질이 아직 130명 정도 남아 있다고 했는데, 자, 하마스 입장에서 인질 석방 조건을 공개를 했어요. 관련해서 뭐 전쟁 종식, 또 이스라엘 군대 처해수 등을 공개했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잖아요. 앞으로 그렇다면 이 상황이 계속해서 그냥 지속이 될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협상 조건 등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보통의 상황이라면은 인질을 풀기 위해서 이스라엘 정부가 주로 협상을 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는 첫 번째 그전 상황과 굉장히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초반에 너무나 처참하게 당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서 공략을 멈추는 거는 해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현재 지금 이스라엘 그 네타냐후 총리가 있는 정부에서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인질을 희생하더라도 작전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 좀 처음부터 높았어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협상에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초반에 그 인질 협상이 좀 여러 차례 있었고 실제로 이제 인질들이 석방된 사례도 있었었잖아요. 네. 그럼 그때는 왜 그랬던 겁니까? 그때는 어느 정도 민간인 차원에서 석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마스의 입장은 예. 이 민간인까지는 풀어준 거예요. 근데 하마스가 보기에는 군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못 풀어주겠다 이겁니다. 거기서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 인질을 풀어주면서 예. 이건 이스라엘 군인이니까 네. 이 군인들을 풀어주려면 우리도 상응한 대책을 지금까지 1대1로 했는데 그 1대1로는 안 되고 우리가 군인을 풀어주면 너희들도 우리 그 팔레스타인 사람 더 많이 풀어줘야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은 다 예비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다 군인인데 그게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협상에 막혀버린 거고. 그렇군요. 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미국 입장에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러한 압박이 당장에 어느 정도나 통할지도 궁금하고 또 하마스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이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예. 압박이 안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이 확실한 대통령이라면 말을 듣겠죠. 네, 그러나 지금 재선이 불확실하거든요. 예. 지금 뭐 전부 다들 벌써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이 될 것처럼 지금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타냐후 정부에서는 지금 전쟁을 계속 끌고 가도 나쁠 건 없어요. 대선 전까지. 그러니까 곤혹스러운 거는 바이든 행정부가 곤혹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너무 압박하면은 미국 내 지지 세력에서 유대인층의 그 지지층에서 멀어날 거고요. 예. 또 그걸 또 압박을 하지 않으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 멀어질 거고. 그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끌고 가보자. 네,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지금 아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계속 가도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잃을 건 없고요. 뭐 새로운 총선이 열리거나 그래서 뭐 정권 교체 장이 마련된다면 또 다른 문제지만 현재로서 지금 거기까지는 안 가고 있거든요. 미국이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총리를 바꾸고 싶어하죠. 그래서요. 근데 뭐 아무리 미국이라지만 이스라엘과 친하다지만 미국 행정부가 이스라엘 총리를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답답한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뀐다면 그때는 어떤 것들을 그럼 네타냐후 총리는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일단은 뭐 다른 건 무엇보다도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행정부와는 굉장히 친했어요. 굉장히 친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였던 쿠슈너가 이스라엘 정책을 많이 했거든요. 그 쿠슈너 집안과 네타냐후 총리 집안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심지어는 네타냐후 총리가 쿠슈너 집에 가면 쿠슈너 방에서 잤다고 할 정도로. 예, 그 정도로 친하기 때문에 네타냐후 정부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는 거는 뭐 환영이죠. 예. 네타냐후 총리로선 지금 아쉬울 게 크게 없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내부 여론 등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지금 현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까? 영향을 받을 수는 있는데요. 예. 그렇게까지 지금 현재는 그 목소리가 계속 되어 왔습니다. 사실 그 반대하는 쪽에서 얘기는 지금 하마스 소탕이 불가능한 거고 왜 하마스 소탕을 목적으로 하면서 인질을 전혀 살피지 않느냐. 인질을 살피라는 목소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총선까지 요구하고 있고 군에서도 약간의 그 지금 그 총리와 불협화음이 있긴 한데 이 시위가 오래가고 압박이 된다면 네타냐후 총리가 마음을 바꿀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서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정말 말하는 것처럼 하마스를 괴멸한다. 이거는 실제로 가능한 상황입니까? 그 제 말이 아니라 모든 주변의 전문가들은 이스라엘 측에서도 하마스 소탕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네,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뭐 상당히 많은 하마스 요원들을 사살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하마스는 남아 있을 거고 그리고 늘 하는 말이지만 하마스를 다 죽인다 하더라도 하마스가 지향하던 그 정신은 쉽게 죽일 수는 없다는 거죠. 누군가가 또 나타날 수도 있는 누군가 거고요. 대체할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하마스 소탕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인질까지 다 목숨을 잃게 할 것이냐라는 비난이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네타냐후 총리는 무언가를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럼 일단은 이거를 장기화해보자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저강도로 오래 가고 싶어해요.
1년까지도 얘기했습니다. 그 기간을 1년까지도 생각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미 미 대선이 대선도 어떻게 아마 되는지도 연관이 보고. 돼 있을 것 같아요. 대선이 11월 달이니까요. 예. 11월 달까지는 계속 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미 대선이 임박하거나 혹은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기조가 뭐 급격하게 바뀌거나 그때 할 수도 상황에 있다고 따라 네. 바뀔 수 있겠죠. 새로운 대통령 상황에 따라서.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전에 바꿨으면 좋긴 하겠는데 현재로서는 그 총리가 지난 18일 날 TV 기자회견에서 예. 친한 친구들에게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총리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국가 해법을 하면서 미국이 팔레스타인 국가, 이스라엘 국가 두 개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를 계속 완전히 다 놓고 했고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우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질문을 받으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두 국가를 반대한 건 아니고 두 국가는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얼버무렸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칼자루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더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막을 수 있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기를 안 주면 됩니다. 예. 네, 안 주면 되는데 그거 못 하는 거죠. 그 아까 말씀하신 대선의 변수 때문에. 네, 그런 그러니까 거고요. 그 두 가지 떡을 다 갖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만두자니 반대쪽에서 싫어할 거고 예. 계속 가자니 반대하는 쪽에서 싫어할 거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부가 처음부터 전쟁 시작 때부터 뒤뚱뒤뚱 거리는 거거든요. 완전히 이스라엘 편 들었다가 지금은 국제 여론도 너무 안 좋고 자국 내 여론도 안 좋으니까 예. 어떻게든 좀 조정해 보려고 하는데 조정이 안 되는 거죠. 칼자루를 내가 준 걸 알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굳이 이거를 빨리 끝낼 이유가 없다. 네, 네타냐후 총리는 애초부터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그 지수, 그 마음이 역대 어느 총리보다는 낮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 총리이기 때문에 예. 이 전쟁이 쉽게 끝나기가 어렵죠. 예. 그리고 또 살펴봐야 할 게 그 미국 정부가 좀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팔레스타인 국가 건립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네타냐후는 계속해서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국가들은 두 국가 해법을 얘기를 해요. 두 네. 국가라는 것은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두 개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1967년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6월 5일 날 시작했는데 6월 4일 국경으로 돌아가자 네. 여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도 이 국가 두 국가 해법을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정부도 그렇고 심지어는 지금 사실 이스라엘 내 여론도 지금 그거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여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10월 7일 날 받은 상처가 굉장히 깊습니다. 굉장히 깊기 때문에 국민 네. 여론에서도 지금 무슨 팔레스타인 국가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국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인질 빨리 구출하고 인질 구출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두 국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스라엘 정부도 그렇고 그 이스라엘 국민도 그렇고 두 국가 해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깊게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간다면 두 국가로 가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겠죠. 예. 그럼 지금 하마스는 어떤 입장을 좀 보여지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지 않을 거고요. 그럼요. 하마스는 뭐 다 생각하고 있었을 테고요. 예. 그러니까 하마스는 물려쓰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지금 뭐 많이 소탕은 되고 있다고 그러지만 약간 공격이 멈춘 곳에서는 다시 세를 결집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하마스를 뒤에서 그냥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지 않을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왜 국제적으로 헤즈볼라도 그렇고 예. 이란 쪽에서도 그렇고 도움을 줄 거기 때문에 외롭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도움을 준다고 해도 그게 대선까지 이어 뭐 최장 1년까지도 버틸 만큼이 되는 겁니까? 그 부분도 궁금한데요. 탄약은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요. 예. 그 하마스가 가지고 있는 탄약은 충분하고 버틸 수 있고 그리고 견디는 힘들이 강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더 어려운 일도 있었는데 이 정도 못 견디겠냐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하마스를 완전히 소탕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 처음에 이 이제 교전이 시작했을 때 중재하는 이제 국가들도 등장했잖아요. 뭐 이집트라던가 카타르라던가 지금 그 국가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그래서 조만간 그 EU와 중동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논의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전쟁 후의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어떤 한 특정한 나라가 움직이기보다는 지금 집체적으로 움직이면서 국제사회의 그 여론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번 전쟁이 다시 재발되지 않으려면은 네. 해법이 나와야 됩니다.
예. 해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덮어버리고 정전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보장 없어요. 근데 미국도 설득을 못한 이스라엘을 국제 여론이 그렇게 움직인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시각들도 좀 있던데. 네, 이제 국제 여론이 움직여서 미국을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키는 미국이 쥐고 있어요. 미국이 쥐고 있는데 미국의 압박을 국제사회가 줄 수는 있겠죠. 현재 지금 미국의 힘이 안 그래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서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자꾸만 미국이 도덕적 힘까지도 잃어버렸거든요. 그전에는 군사력만 강한 게 아니라 도덕적 힘이 있다라고 많은 나라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뭐 미국이 도대체 도덕적인 힘이 어디 있느냐까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국제사회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듣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이스라엘을 설득하려고 그러는 거죠. 관련해서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한 상태지 않습니까? 1월 중에 어쨌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런 국제사법재판소의 결과 같은 경우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고 보시는 네, 건가요? 구속력이 없어요. 구속력이 없는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았고 거기에 대해서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 쪽에 안 좋은 결과를 내놓는 게 영향은 없지만 압박은 되죠. 네타냐후 총리와 미국에게요. 국제사회에 압박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로서는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그 전에 전쟁 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친구를 수를 늘려가고 있는 상태였는데 늘려간 친구 수들마저도 좀 다 지금 대우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시 또 외로운 국가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고민이죠. 그래서 이 뭐 국제사법재판소가 뭐 판결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게 구속력이 있어서 그걸로 전쟁이 끝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재판을 건 쪽에서는 다 알고 있죠.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압박 수단이 있다면 모든 걸 다 동원해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참에 뭐 헤즈볼라도 좀 정리를 하고 하마스도 좀 정리를 하고 뭐 요런 이제 어떤 전쟁의 어떤 목적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이렇게 길게 가져가서 최종적으로 얻고 싶어하는 거는 뭐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요? 예.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실은 네타냐후 총리가 원하는 것은 완전한 안전한 이스라엘 국가거든요. 거기에는 사실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이 이스라엘이 원하는 쪽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국가 해법을 원하지 않는 거고요. 예.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큰 이스라엘의 안정된 국가를 만들고 싶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팔레스타인 지역들을 이집트 쪽에 있는 것을 이집트가 관할하고 예. 요르단 쪽은 요르단이 관할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팔레스타인 국가 자체가 성립하는 것보다는 네. 주변 국가들의 도움으로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길게 가져가고 최대한 길게 갖고 갈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스라엘을 소위 말해서 극우파라고 하는 쪽에서는 네. 완전한 이스라엘 영토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다 포함하는 이스라엘 영토. 다 흡수해버리는 것이요. 그게 이제 궁극적인 꿈이죠. 유대인 국가를 세우는 게 시온주의 국가를 세우는 게 꿈이고 그걸 막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싸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기존의 전쟁 사례들을 찾아봤을 때도 그렇지만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쨌든 내부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스라엘 내부의 분열로 인해서 이 전쟁이 좀 끝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여론이 계속 빗발치고 나빠지면은 이스라엘이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다시 총선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지금 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이 탈당을 하면 연장이 깨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압박이 와서 그렇게 깨진다면은 총선을 가면 새로운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 그 정도까지 국민 여론이 이스라엘 정부를 움직일 수 있겠느냐, 전개를 움직일 수 있겠느냐, 그거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어쨌든 지금 100일이 넘었고요. 상당히 좀 길어질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떤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된다고 보세요? 뭐 변수로 작용할 거라던가 이런 부분들 좀 궁금한데요. 가장 지금 시급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가. 네, 이스라엘이 과연 헤즈볼라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헤즈볼라가 거기에 맞대응하고 이란이 뛰어들 것인가.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재 그래서 확전의 가능성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공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문제인데요. 네. 지금 토요일에 또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를 공격해서 이란의 혁명 수비대 10명 정도 5명이나 사망을 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도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인데 지금 며칠 전에 이란 쪽에서 시리아의 이들립이라는 지역에 있는 IS를 타격할 때 날린 미사일 이름을 우리가 조금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 미사일 이름이 헤이바르 셰칸이라는 미사일인데요. 이 헤이바르가 뭐냐면 628년에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의 군대가 유대인이 지키고 있던 헤이바르를 함락한 거고요.
헤이바르셰카는 쉽게 말하면은 그 헤이바르를 다시 한번 네, 다시 타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격하겠다. 즉, 예, 그래서 이란이 그 부분을 보여준 거거든요.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겠다. 미사일을 일단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헤즈볼라가 계속 공격을 받고 어려워질 때 이란이 얼마만큼 절제력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확전을 하지 않으려는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이게 지금 향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죠. 예, 추후 전황은 좀 살펴봐야겠지만 어쨌든 무고한 인명 피해는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